네, 안녕하십니까. 근호명입니다. 오랜만에 얼굴 까고 인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. 나이를 먹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뭐 좀 늙어가고 또 얼굴도 내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서 한동안 이제 얼굴 없이 하다가 이제 하도 뭐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자꾸 왜 얼굴을 가리냐. 예, 요즘 그 나이 궁금하다.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신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이번에 신제품이 나왔는데 신제품이라기보다는 예, 색이 바뀐 제품이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얼굴을 내놓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예, 이렇게 오랜만에 얼굴을 까고 인사를 드립니다. 뭐 여러분들 뭐 잘 지내고 계시죠? 예, 저도 아무래도 야구 용품 쪽이 힘들다 보니까 또 이런저런 일들을 하느라 야구뿐만 말고 뭐 그냥 닥치는 대로 하거든요. 저도 뭐 가장이기도 하고 여우 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두 자식이 있기 때문에 먹여 살리려면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좀 많이 시간이 지났습니다. 사무실을 작년 11월에 이사를 하고 스튜디오 새로 만들었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된 거는 지금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 지금 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그래도 뭐 영상을 안 찍을 수는 없어서 중요한 건 내용이니까 주변에 보이는 배경들이 조금 비루해도 예,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나이트메어를 이제 올해 24년 1월에 런칭을 하고 이제 그때 검정색이었죠. 검정색이고 이제 요번에 이렇게 흰색 모델이 나왔습니다. 성능은 뭐 똑같고요. 예, 가끔 뭐 다르나요?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똑같습니다. 예, 같은 성능이고요. 색상만 흰색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뭐 카이저 익스트림, 뭐 팬텀 익스트림 이런 제품들을 처음에 내놨을 때 원래 검정만 내놓다가 하얀색 좀 내놓으면 안 되냐, 좀 산뜻하고 좀 가벼운 느낌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럴 수도 있겠다. 그래서 이렇게 내놨습니다. 흰색 내놨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고 이번 나이트메어 같은 경우에도 좀 검정색도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. 4월 정도에 이미 웬만한 건 다 팔렸었고 앞배에만 지금 소량 몇 자로 남아있는데 그 몇 자로 남아있는 게 이제 미들 밸런스거든요. 극미들은 뭐 진작에 다 나갔고 예, 미들 밸런스만 지금 소량 남아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완판이 됐었습니다. 그래서 원래는 뭐 5월, 6월 이때쯤 이제 입하가 됐어야 됐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환율이 뭐 거의 미쳐버린 상황이라 검정색 나이트메어 나올 때보다도 한 10% 정도 이렇게 올라가 버린 상황이라 모든 단가에 그런 압력이 엄청 났었어요. 뭐 단순히 환율만 인상된 게 아니고 그동안 뭐 물류비라든가 막 이런 부대 비용도 엄청 많이 올라가지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. 좀 환율이 내려가면 좀 만들려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정세가 뭐 절대 내려갈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, 당분간은. 그리고 환율 전문가들 기사를 봐도 당분간 안 내려갈 것 같고 오히려 1,400원을 뚫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 들어와서 결산을 해보니까 원가 비중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. 네, 그래도 어쨌든 뭐 들여는 와야 되고 저희도 판매를 해야 되니까 이제 들여오게 됐고요. 뭐 저번에 말씀을 드려다 이제 좀 드리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드리고 그 다음에 예약 제가 지금 예약을 하는데 예약 특전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. 예, 그래서 예약만 보실 분들은 제가 지금 자막 위에다 몇 분 몇 초를 설정해 놓을 테니까 거기로 가서 예약만 보시면 되고요. 지금부터 뭐 나이트메어 및 뭐 저의 뭐 배트에 관련된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들으실 분들은 그냥 지금 계속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나이트메어를 처음에 나왔을 때 어떻게 광고를 해야 될지 몰랐어요. 이 광고라는 건 뭐 저도 대학교 때뭐 회계랑 마케팅을 전공을 했었고 그래서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막상 제 제품을 마케팅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배트라는 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? 사회인 야구가 이제 조금씩 발전하던 뭐 200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폭발하던 2010년대 중반,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많이 하얀 길로 내려왔지만 그 사이를 관통하는 단어는 반발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거의 대부분의 배트들은 반발력을 얘기를 하죠.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. 처음에 배트 쪽을 하고 이제 배트를 제작하기보다는 저는 수입하는 일을 했었는데 배트를 수입해서 팔다 보면 이제 이런 배트가 어떤 배트인지 저도 이제 알아야 배트를 팔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정보들을 보다 보면 뭐 퍼포먼스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죠. 퍼포먼스와 뭐 필링, 느낌, 그다음에 팝 이런 스위스팟의 이런 넓이 뭐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얘기를 했었고 BESR이나 BBC와 같이 이제 반발력 규제가 도입이 된 다음부터는 사실 어떤 그런 반발력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어갔죠. 그 외의 부분에 이제 치중을 하는데 처음에는 뭐 국내에서 야구 배트를 팔 때는 당연히 뭐 반발력이란 말을 써야 되고요.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렇게 맨데지 시절부터 배트를 이제 좀 제작에 참여하고 직접 쓰고 만들어 보고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다 보면 어느 순간 반발력이란 말을 좀 쓰기가 꺼려지더라고요. 예. 왜 그러냐면 제가 배팅에 대한 타격 메커니즘을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경우에 뭐냐면 이 어떻게 하면 배트로도 잘 팔 수 있을 것인가 좀 여기에 치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공부를 많이 좀 하다 보니까 이게 반발력이 배트의 문제가 아닌 거죠.
다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. 예, 내 몸이 문제라는 걸. 내 몸이 일단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방망이가 아무리 좋아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. 그래서 반발력은 사실 좀 몸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부터 반발력이란 말을 꺼내기가 되게 좀 꺼려지더라고요. 네. 이거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뭐 다른 업체를 비방한다거나 뭐 이런 목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순전히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.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근데 그 시기가 제가 인제 멘데즈를 나오고 어나더 레벨을 만들고 KBN 1.1이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았을 때랑 거의 일치했던 것 같습니다. 지금 생각을 해 보면. 이제 KBN 1.1이 도입이 되면서 반발력은 이제 어느 정도 한도가 정해져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예전에 인제 미국 쪽 배트를 수입을 하면서 BESR, BBC월 같은 그런 반발력 규제 이런 것들을 겪다 보니 자연스럽게 뭐 반발력보다는 반발력 외적인 부분들을 강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타격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더 확신에 굳혔었습니다. 이게 뭐 반발력을 집중한다기보다 사실 그 반발력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외적인 부분들에 대해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장 집중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울림 방지였습니다. 배트를 치다 보면 이제 생 알뱃을 치다 보면 아무래도 서툴잖아요. 사인 야구 하시는 분들은 허리가 먼저 도는 것도 아니고 직관적으로 이제 공이 오는 걸 손으로 쳐대다 보니 너무 빨리 스윙을 휘두르거나 고민하다가 좀 늦게 휘두르거나 하면은 뭐 끝에 맞고 목에 맞고 이러다 보면 이제 울림이 되게 심해서 이제 손이 되게 아프고 뭐 이런 것들을 겪어보신 분들 다 있으실 거예요. 사인 야구 하시면 뭐 없다면 거짓말이죠. 그런 부분들을 조금 경감시킬 수 있는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루이빌 슬러거의 그 에어텍에 이제 영감을 얻어서 저희도 이제 에어텍이라는 제품을 맨드지 때 만들었었죠. 그걸 이제 계속 개량하고 개발하면서 제가 어너더 레벨로 넘어오면서 에어밤이라는 다른 소재의 에어 쿠셔닝을 집어넣으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요. 근데 제가 이런 거를 하면서 와 반발력이 끝내줘요. 막 이거는 미쳤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. 한국에서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반발력이라는 게 사실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굉장히 주관적이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뭐 어떤 그 배트가 맞으신 분들이 좀 써본 다음에 와 이거 확실히 잘 나가네 이러면 이제 옆에 분들도 같이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느낌적인 느낌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뭐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반발력을 뭐 하는 게 뭐 배트도 어쨌든 반발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멀리 나가는 거잖아요.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정타 이외의 것들에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이 정타를 얼마나 맞추고 정타를 못 맞췄을 때도 얼마나 내가 출루를 할 수 있는지. 그래서 잘못 맞았을 경우에는 어쨌든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손을 놔버리기 때문에 그런 빈도를 조금 줄여서 강스타구로라도 만들면은 출루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제가 했던 캐치프레이가 사실 반발력보다는 출루율을 높이는 배트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글러브 연구소장님하고 얘기를 할 때도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아 이거 반발력은 내 몸이고 배트는 밸런스다라고 라이브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. 항상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. 계속 그렇게 하다가 코로나 시기가 겹치면서 더욱더 제가 타격 메커니즘에 좀 몰두를 하게 됩니다.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뭐 지금도 이게 기회인지 아니면 뭐 뻘짓인지는 모르겠어요.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많은 지식들을 알게 됐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배트는 좀 반발력이랑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얘기입니다. 그러면 그럴수록 이 배트라는 거에서 반발력이라는 얘기를 좀 더 멀어지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왜 그러냐면 어차피 KBN이 적용된 상황에서 뭐 반발력이 그렇게 의미가 있나? 어차피 반발력은 아니죠. 네, 정확히 말하면 이 배트의 트램폴린 효과를 어느 정도 제한을 시켜 놨는데 그러면 같은 트램폴린 효과를 제한시켜 놨을 때 우리가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트램폴린 효과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게끔 배트에 더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결론은 내 몸인 거예요. 내 몸이 조금만 하체를 더 쓰고 조금만 더 힘을 빼면은 이제 그런 KBN 수치를 무시하고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래서 같은 KBN 1.1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느끼는 비거리의 체감이 다르다 이런 거는 물론 뭐 다른 외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부분은 바로 밸런스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 뭐 맞춰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.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게 됐어요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뭐 좀 고견을 듣고 저도 적용하려고 했는데 가장 중요했던 거는 가벼운 밸런스였던 것 같아요. 사실 10년 전에 10년도 더 됐죠.
12년, 13년 전에 이스탄사의 라이벌이라는 배트가 있었습니다. 뭐 V10이라는 배트도 있었는데 이 배트들이 이제 3227 중에서는 가장 가벼운 배트로 통용이 되는 배트였거든요. 그때 당시에는. 근데 지금 돌려보면 그 배트도 무거워요. 그러니까 그때는 가벼운 배트였을지 모르겠지만 점점 이제 사회인 야구도 똑같이 이제 신규 유입이 적다 보니까 그대로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근력으로 인해 좀 더 가벼운 배트, 좀 더 가벼운 배트가 이제 점점점 하다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. 여기서부터는 좀 다른 배트사랑은 저의 생각은 좀 다르게 되지 않나? 아니,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 그러냐면 저는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밸런스에 굉장히 치중을 했었고 또 메커니즘을 배우다 보니까 하체가 돌아 나오면서 좀 더 파워풀한 어떤 그런 스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게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,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말씀하시면 뭐 드릴 말씀은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 몸이 나오면서 맞출 수 있는 그런 밸런스 굉장히 저는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. 팬텀 익스트림도 그랬고 뭐 카이저 익스트림도 그랬고 벵가드는 이제 곤장 몰드인데 곤장 몰드도 좀 부드럽게 공기 저항을 덜 받고 나갈 수 있게끔 그런 항상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었어요. 제가 다른 일을 하고 뭐 어디 나가서 촬영을 하고 뭘 하더라도 항상 머릿속에는 늘 배트가 머릿속에 있었고 그 배트가 이제 타격이라는 메커니즘과 결합이 되면서 이게 동시에 어떤 큰 그림을 계속 머릿속에 그렸던 것 같아요. 거의 저는 제가 그냥 멍하니 있거나 뭐 뭔가를 따로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항상 머릿속에서는 타격 생각밖에 없었고 제 유튜브나 인스타도 거의 8, 90%가 다 야구 타격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미쳐야 그래도 남들한테 우리 배트는 조금 달라요라는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제가 가졌던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좀 많이 연구를 하고 뭐 진짜 진짜 미친 짓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진짜 거기에 미쳐 있다 보니까 근데 그와 동시에 제가 느끼는 것도 굉장히 많아졌어요. 아, 타격은 이렇게 나가고 요렇게만 조금 나오면 배트가 굉장히 좀 유의미하게 퍼포먼스가 나온다 이런 느낌도 가졌었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이 반발력은 나한테 주어진 거고 굳이 차로 얘기하자면 반발력은 뭐 엔진이 되겠죠. 엔진은 이제 내 자신인 거고 배트는 타이어라고 생각을 해요. 네, 그러니까 뭐 엔진의 마력이 있잖아요. 뭐 200마력, 300마력이 있으면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 휠 마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 마력을 그대로 휠로 그 바퀴에 그대로 전달을 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마력인데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. 내 몸에서 생긴 힘을 최대한의 손실 없이 배트로 가져가서 공으로 전달시키는 것 이게 어나더 레벨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덴티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항상 그 부분만 몰두를 했어요. 그러니까 배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배트는 뭐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퍼포먼스가 나와? 내가 돌려야 퍼포먼스가 나올 거 아니에요. 그 퍼포먼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배트. 그래서 조금만 손에 힘을 빼고 조금만 의도적으로 하체를 먼저 돌려고 노력하신다면 굉장히 즐거운 야구가 될 수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진짜로 야구라는 스포츠는 공을 올려쳐야 재밌는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물론 뭐 투수가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 내가 배트를 돌리냐에 따라서 땅볼도 나올 수 있고 뜬볼도 나올 수 있고 또 라이너도 나올 수가 있죠. 근데 제가 여태까지 이런 야구를 하고 옆에서 보고 막 분석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항상 공은 올려쳐야 돼요. 네. 그래서 그 올려치기 위해서 내가 뭐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. 근데 그 노력을 할 때 배트의 밸런스가 나쁘면 이게 약간 나도 모르게 전환이라든가 손목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이 무게를 지탱을 해야 되니까. 순식간에 어떤 그런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약간의 힘으로도 내 몸의 모든 힘을 다 배트로 전달해서 치게 하는 배트가 있는가 하면 이미 들 때부터 내 전환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밸런스를 가진 배트도 있거든요.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이질감이 없고 그냥 스무스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밸런스 배트를 여태까지 계속 추구를 해왔던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계속 리뉴얼되고 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선호에 따라서 뭐 이것저것 만들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인 야구에서 뭐 정확한 타격 메커니즘까지 이렇게 해가면서 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.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내가 조금만 야구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를 하고 좀 재밌게 야구를 하고 싶다라고 약간 노력하신 분들이 아니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냥 조금만 힘 빼고 최소한 손에 힘만 빼고 휘두르면 정말 부드럽게 잘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배트를 만드는 게 제 꿈이었고 현 시점에서는 그 어떤 그런 노력의 결정체가 이제 나이트메어라고 생각합니다. 나이트메어 이제 카이저 익스트림이 있는데 카이저 익스트림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배트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카이저 익스트림 같은 경우에는
약간 좀 미들탑 버전은 선수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선수 출신 분들 정말 좋아하세요. 그다음에 미들 버전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나이트메어를 만든 이유는 "그것보다 쪼끔은 더 가벼운 배트는 없을까요?"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셔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배트예요. 그래서 이것도 극미들, 미들로 나눠지지만 미들은 약간 헤드 부분에 약간 무게감이 있습니다. 미들인데도 불구하고요. 그런데 나이트메어를 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쪼끔만 내가 진짜 힘 빼고만 그냥 스윙해도 정말 부드럽게 돌아가는 배트입니다. 극미들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벼운 극미들 배트라고 한다면 사실 제 표현이지만 약간 줏대 없는 배트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줏대 없다는 뜻이 뭐 이 배트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. 그냥 헤드 부분에 이게 막 그냥 내가 쪼끔만 움직여도 확확 돌아가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배트가 뭐 그냥 직관적으로 좋죠. 투수 던졌을 때 공 보고 이 직관적으로 공을 치기는 좋지만 장타는 잘 안 나와요. 네. 왜냐하면 힘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팔로만 치게 되거든요. 그래서 늘 제가 느낀 게 가벼운 배트를 만들 수 있지만 메커니즘에 충실하자가 제 진짜 항상 마음에 지니고 있었던 부분들이었거든요.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고민을 했어요. 과연 그렇게까지 희생을 해서 휙휙 돌아가는 배트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제 자존심이랄까요? 그냥 어떤 어나더랩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끝까지 지켜서 그냥 거기에 충실한 배트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다가 이제 배트를 내놨었고요. 여태까지 그래서 따로 뭐 홍보를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. 예. 홍보를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. 그냥 뭐 월야쇼 할 때는 월야쇼 나와서 좀 홍보를 하고 제 총 도매는 왓베이스볼에서 인제 해 주시고 계신데 그냥 처음에 나올 때 이런 사전 예약 정도만 얘기를 하고 뭐 홈런 더비 이런 것도 한 번 했었습니다. 그 팬텀 익스트림을 했었는데 그때도 뭐 이렇게 잘 치시는 분들 모시는 게 아니고 그냥 "오실 분들 오세요." 해서 와서 그냥 즐겁게 놀고 갔어요. 예. 근데 그것조차도 좀 망설여지더라고요. '굳이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?' 그냥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저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같이 공유를 하고 괜찮으시면 계속 쭉 같이 가는 거고 뭐 아니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. 제가 아무리 배트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도 안 맞으신 분들은 안 맞으시는 거니까. 그래서 그런 분들이 봤을 때도 쪼끔 진실한 느낌의 그냥 저희는 딱히 그렇게 홍보를 하지 않아도 저희 배트의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만 보고 얘기했을 때 괜찮다고 느껴주시면 그냥 구매하고 이런 생각이었습니다. 그냥 제 스타일이에요. 이게 맞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요. 그렇게 해서 인제 묵묵하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약간 중간에 이 사업을 좀 접으려고 했던 일이 있었어요. 여러 가지 이유로. 이제 뭐 가장 큰 거는 좀 먹고 살기 힘든 거죠. 그래서 뭐 지금 저뿐만 아니고 대부분 야구 현재 업계들이 그럴 거예요. 그런데도 못 놓겠더라고요. 제가 야구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못 놓겠더라고요.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인제 막 야구 타격에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한 엘리트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. "아저씨 이거 뭐 유튜브나 인스타에 좀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아저씨 대박 날 것 같아요."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대박? 예. 뭐 근데 저도 나이를 먹어서 이게 뭐 영상 편집하거나 이런 건 알겠는데 사실 트렌드도 좀 쫓아가기 좀 많이 버거웠고 어떤 부분 어떻게 하는지가 되게 스트레스였어요 이게. 그러니까 편집을 그냥 날 것 그대로 올리면 상관이 없는데 편집을 하는 순간 이게 엄청나게 스트레스더라고요. 그래서 인제 쪼끔 미루고 또 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가 인제 우연찮게 세인트 볼 파크 인제 새로 매장 오픈하면서 이 실장 거기 일하고 있는 이 실장한테 도움을 받아서 인스타를 어떻게 하는지를 어느 정도는 알아요. 지금도 솔직히 다 아는 건 아니에요. 예. DM도 막 뭐 분류가 돼 있어 가지고 제가 못 봐 가지고 뭐 답변도 못 드리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. 근데 어쨌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어쨌든 고생하면서 폰에 편집 툴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이제 그거를 이용하면서부터 인제 좀 굉장히 좀 빨라졌어요. 숏폼이기 때문에 사실 1분 전후잖아요, 인스타에 쓰인 릴스 같은 건. 그래서 그런 걸로 제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해외 영상 같은 거 퍼와서 이제 분석도 하고 그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점점 팔로워도 올라가고 요즘 팔로워가 거의 6,000명 가까이 되거든요. '이게 나만 느끼는 게 아니고 공감해 주시는 이렇게 많구나.'라는 생각을 했었고요.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확실하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과 제가 지향하는 부분 그리고 이런 배트의 특징들을 확실히 공유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다시 돌아와서 이제 나이트메어 얘기를 할게요. 예. 나이트메어는 그렇게 제가 밸런스를 계속 고생을 해 가면서 만든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제가 만들 수 있는 모든 걸 다 때려 부어서 만든 배트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에어밤을 적용한 건 이제 카이저 익스트림 있고 그다음에 에어밤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팬텀 익스트림 시리즈처럼 거기에 이제 좀 더 보강을 해서 다른 의미의 이제 손울림 방지를 집어넣은 게 이 나이트메어고 이 밸런스를 굉장히 특화시켜서
여러분들이 스윙할 때 걸리지 않게끔 부드럽게 스윙이 나올 수 있게끔 거기에 노력을 한 배트고, 그래서 부드럽게 스윙을 하면서 울림을 어쨌든 굉장히 경감을 시켜 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사실상 스팟이 아닌 부분에 맞으면 뭐 배트는 울리게 되잖아요. 네, 그런 부분을 최대한 어쨌든 방지하려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스팟이 쪼끔 더 넓어진 느낌을 가져갈 수 있고요. 이게 되게 웃긴 게 저희가 판매를 진짜로 제가 그때 나이트메어 검정색도 그냥 사전 예약만 해 놓고 아무것도 안 올렸는데도 그 4 월에 완판이 됐다니까요. 아. 나이스 왔다. 나이스. 저도 진짜 되게 놀랐어요. 뭐 별다른 홍보도 없었는데 '아 배트 성능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구나.' 이런 생각을 했어서 다시 한번 구매해 주신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드리고 이번에 흰색도 나오면서 제가 정말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. 지금 도매처에서도 너무 좀 도매 문의를 많이 해 주시고 하시는데 사실 제가 도매는 왓베이스볼에 일임을 하고 있거든요. 뭐 제가 뭐 소매를 할 수도 있고 뭐 쇼핑몰을 해서 올릴 수도 있지만 항상 왓베이스볼이 너무 무신형님 많이 도와주시고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뭐 저는 제 역할이 있고 또 왓베이스볼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사전 예약은 왓베이스볼하고 이제 또 왓베이스볼만큼 친한 GM 스포츠로 있습니다. GM 스포츠가 있고 또 세인트로 파크, 그다음에 우리 골든에잇 빠규환 팀장님 이렇게 지금 사전 예약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. 네,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사전 예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예, 사전 예약은 저희가 두 가지 특전이 있습니다. 나이트메어 이번에 흰색을 구매하신 분들은 제가 첫 번째 20% 할인을 해드리고, 그러니까 33만 원인데 26만 4천 원이죠. 그 다음에 하나가 저희가 밸런스가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. 미들, 극미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미들을 하셨는데 나는 극미들이 좋다, 내지는 극미들을 하셨는데 나는 미들이 좋다, 이러실 수 있잖아요. 그렇게 밸런스를 교체하는 비용을 무료로 해드립니다. 1회에 한해서요. 구매하셨는데 고민하다가 구매하는 거잖아요. 두 개 다 살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고민하다 구매를 하셨는데 안 맞는다 그러면 저희가 부담 없이 교체를 해드리니까 그러면 유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사전 예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나더 레벨은 사전 예약을 제외하고는 할인을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. 저희는 뭐 할인한 적도 없고요. 저희가 만약에 좀 재정적으로 힘들다 그러면 제가 더 일을 해서 벌면 벌었지 배트를 좀 싸게 팔아가지고 그걸로 막 땡기고 이런 적이 없습니다. 왜 그러냐면 그렇게 제가 힘들다고 순간순간 할인을 해버리면 이 제 배트를 믿고 정가를 사주신 분들에 대해 배신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배트 가치도 떨어지는 거 생각을 하거든요. 이 배트가 그럼 이 배트는 그냥 3-4만 원은 그냥 명목상의 금액이고 실질적으로는 20만 원 중반이면 살 수 있는 거네,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시기 때문에 제가 그게 정말 싫거든요. 저는 어쨌든 제 배트를 사주시면 너무 감사를 하고 어쨌든 그분들도 적지 않은 돈을 들이셨는데 그거를 제가 뭐 급하거나 제가 힘들다고 해 가지고 가격을 막 꺾어서 팔고 이러면은 진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 왓베이스볼에서 가끔 할인을 하거나 이렇게 해도 어나더 레벨은 항상 제외였어요.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나온 지 뭐 2 년을 넘어서 3년 막 이렇게 되는 배트들은 아무래도 재고가 있으면 부담스러우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할인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적어도 2년 이내 제품은 사전 예약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저희가 할인한 적이 없어요. 막 카이지 엑스트림도 그랬고 뱅가드도 그랬고 지금 나이트메어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지금 흰색이 나와서 예를 들어 제가 뭐 돈을 많이 벌 요량이면
흰색이 나왔으니까 검정색 나이트메어도 그냥 기분이 다 같이 할인해 드릴게요. 안 합니다. 예, 오직 흰색 나이트메어만 해당되는 부분이에요. 왜냐하면 그래야 사전 예약을 여러분도 믿고 이렇게 맡기시는 거고, 그럼 저희도 그거를 지켜야 될 어느 정도의 의무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, 그래서 이제 뭐 좀 구매하실 생각이 있다, 뭐 돌려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반품하셔도 돼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구매할 생각이 있다고 하시면 이번 사전 예약 기간을 놓치지 않으시는 걸 권합니다. 좀 두서없이 얘기했고 좀 많이 길어요. 길지만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어떤 그런 편집을 많이 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제 생각이 이렇고, 제가 그래서 그 생각으로 운영하는 배트 브랜드라는 것이 이렇고, 그런 부분도 언제 한 번은 좀 길게 얘기해 보고 싶었어요. 네, 그게 이번이 될지는 몰랐는데 이제 앞으로 어나더 레벨의 아이덴티티는 이렇다는 걸 조금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.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신제품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나오는 제품들과는 뭔가 차별이 됐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내놓고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나이트메어 흰색도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요. 근데 지금 벌써부터 많이 사랑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. 지금 뭐 계속 많이 나가고 있어서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, 앞으로도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타격에 미쳐있는 그놈의 야구 어나더 레벨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